활용입니다. 삼각함수 활용은 지금 이제 114쪽에 보시면은 공식들이 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써 있는 그 공식들을 암기만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 자체를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해요. 너무 어렵다. 왜냐면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이 너무 많아서 여기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년 고등학교 2, 3학년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삼각함수 활용을 보통 기말고사에 볼 거 아니야? 선생님 활용은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 하면서 시험 보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풀어보다 보면은 활용은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유형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이제 여러가지 공식들을 소개를 시켜줄 건데, 이 공식들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걸 암기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정말 어려워 보일 거야. 왜냐면 수학에서 공식 암기로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 확통을 제외했을 때 공식 암기로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거든, 여기가. 그래서 어떤 뭐 사고력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공식이 암기되기 전까지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공식이 죄다 암기가 되고 나면 꽤나 쉽게 느껴질 겁니다. 증명과정은 이제 방학 때 수업했을 때 있으니까, 증명과정이 궁금한 친구들은 나한테 따로 얘기를 하면 방학 때 수업했던 영상을 이제 보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공식들만 정리해놓고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사인 법칙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인 법칙이 지금 삼각형 ABC가 있죠. 삼각형 ABC의 외접원, 밖에서 만나는 원이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은 R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중학교 검정고시 본 친구는 없죠. 초등학교 검정고시 본 친구는 있어도. 그래서 여기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요 A라고 하는 점에 마주보는 점을 이제 소문자 A로 적어야 되고, B라고 하는 꼭지점에 마주보는 걸 소문자 B, C라는 꼭지점에 마주보는 걸 소문자 C라고 적죠. 이게 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랑 sin C분의 C가 이 R로 항상 똑같다 라고 하는 요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요 녀석이 이제 사인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 분의 요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 분의 요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 분의 요 변의 길이 라고 해가지고, 보통 삼각형에서 내각 하나랑 그것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받았을 때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사인 법칙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인 법칙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잘 암기하시면 되고, 밑에 나와 있는 사인 법칙의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냐면 거속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이 이제 sin A분의 하나만 해볼게요. 이제 sin A분의 A가 2R과 같아야 된다. sin A분의 A가 2R과 같아야 된다 해서 요 녀석이랑 2R의 자리를 바꾸면, 그러면 sin A는 2R분의 A와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마찬가지로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가 된다 라고 한 요것들도 뭐 암기하면 좋은데, 암기하면 좋은 거예요. 변형은 거속시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외워두고 요걸 변형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변형을 해서 거리를 구하거나 시간을 구하거든요. 뭐 이런 식의 계산이 편한 친구들은 굳이 밑에 있는 변형까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다 변형하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양배에다가 2R을 곱해주면은 A는 2R sin A다가 나오니까, 요렇게 A는 2R sin A다, B는 2R sin B다, C는 2R sin C다.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sin A, B, C가 주인공이면 변형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변의 길이 A, B, C가 주인공이면 변형 두 번째 거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은근히 이제 많이 이용되는 게 변형 중에선 세 번째 게 은근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변의 길이의 B를 찾을 때, 그래서 A 대 B 대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가 되는데, 이때 2R이 다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없애주면은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된다라고 해서 이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변의 길이의 B를 찾을 때는 저 녀석을 은근히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나도 외워놨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표시해 준 것들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왜 이래 이거?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나와요.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B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이제 사인 법칙은 선생님이 아까 그림에서 이제 마주보는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세트로 받았을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죠.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트를 받았을 때 주로 사용을 하느냐, 하나의 각과 그 양쪽 옆에 변의 길이를 받았을 때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굳이 양쪽 옆에라고 안 해도 그냥 하나의 각과 세 개의 변 중에 두 개의 변을 받았을 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첫 번째 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 요 마주보는 변의 제곱은 양옆에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을 더하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해준 다음에 코사인 A, 끼인각 코사인 A를 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B가 주인공일 때에는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해주면 되고, C가 주인공일 때에는 요거를 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있기는 하지만, 세 가지라고 표현을 굳이 해야 되나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치? 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도 그냥 하나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의 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변형 같은 경우에는 거속시처럼 그냥 움직이는 건데, 여기 첫 번째 거 받은 녀석을 내가 2bc 코사인 a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라고 해주고, 2bc로 나눠주면은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거죠. 나는 이거를 안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외우기를 추천한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은 당신은 공식을 잘 안 외우고 왜 나한테는 자꾸 외우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하냐면, 나는 문제 푸는데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문제 푸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각이 이거 지금 변이 주인공이죠. 변이 주인공인 거 말고 각이 주인공인 거에 이제 변형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에서도 나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A, B, C, B, C에다가 대입해서 코사인 A를 찾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거 외워가지고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암기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꼭 하도록 하세요. 실제로 이제 그 고3 애들 수업하다 보면은 고3 애들은 이제 이걸 외웠잖아. 그래서 고2 애들은 어차피 지네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변형 공식을 내가 위에 있는 거에다 대입해가지고 코사인 A를 풀어도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는데, 고3 애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배운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이걸 외워놨단 말이야. 내가 여기 위에 있는 거로 코사인 A 찾고 있으면은 막 엄청난 불평불만을 쏟아내요. 한 줄 두 줄 더 생기니까. 근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자꾸? 여러분들 요거 암기를 하셔서 문제 풀 때 좀 빠르게 접근해서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공식이 사실상 요거 하나만 암기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6개가 요거 하나로 다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좀 시계 연산에 자신 있다 그러면은 저거 하나만 외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도 있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나오죠. 일단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으면 너네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할 거야. 요거 삼각형 그리는 거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려서 풀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이 있을 때 처음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C sin A와 같다 이렇게 하는데, 너네가 중학교 때에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여기를 이제 A,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놔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sin 세타와 같다. 이게 이제 중학생들이 배우는 그때의 그 공식의 생김새일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김새가 조금 바뀌어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면은 어쨌든 간에 어떤 끼인각을 이용하더라도 또는 어떤 변을 이용하더라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것도 암기가 꼭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한번 내가 이렇게 세본 적이 있는데, 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각형 넓이 공식이 몇 개지 하고 세본 적이 있었는데 뭐 한 6개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공식을 이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중요한 거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요 삼각형에 밖에서 만나는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제 r이다라고 알고 있을 때에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a가 2r분의 a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2분의 1 bc 곱하기 2r분의 a다가 되고 요게 이제 곱해지게 되면은 4r분의 abc가 되니까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삼각형 넓이 공식의 두 번째 겁니다. 위에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있는 거를 또 변형을 하게 되면 a다라고 하는 게 a가 2r 곱하기 sin a와 같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가 또 2r 곱하기 sin b와 같고 그 다음에 c가 또 2r 곱하기 sin c와 같으니까 여기 있는 걸 다 곱해서 a, b, c를 구해보면 8r 세제곱 곱하기 sin a, sin b 그 다음에 sin c가 되는데 이게 요 a, b, c 위에 요만큼이 올라가면 여기는 4랑 8이랑 r 하나씩이 약분이 되면서 두 번째 공식이 생깁니다. 이것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적혀 있는 공식은 세변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적혀 있는 공식은 세 개의 각의 크기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크기를 알 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정말일지 증명을 생략할 건데 이건 헤론의 공식이다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헤론의 공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나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중3 애들한테도 내가 이걸 알려주기는 해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세변의 길이만 알 때, 각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무것도 모를 때 단순히 세 개의 변의 길이만 알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하고 나누기 2를 한 걸 s라고 놨을 때 루트 속에서 s 곱하기 s 빼기 한 변, s 빼기 한 변, s 빼기 나머지 변 해가지고 이 녀석을 다 곱해서 루트 속에다 집어넣으면 넓이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삼각형의 넓이 공식입니다. 뭐 요거 말고도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가지고 새롭게 배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 그 다음에 사각형의 대각선의 기계를 이용한 넓이 공식도 암기를 해야 돼요. 밑에 조그맣게 써있죠. 그래서 이제 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보도록 하면은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이쪽 변의 길이가 a, 이쪽 변의 길이가 b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조선 하나 그어서 평행사변형을 딱 자르면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요 넓이 s를 구해보면, 요 삼각형의 넓이 s를 구해보면 2분의 1 ab sin 세타와 같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사용한 거죠. 2분의 1 양쪽 변 끼인 sin 끼인 각, 이걸 이용한 건데, 지금 평행사변형은 두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지 평행사변형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준 게 바로 ab sin 세타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의 2배와 같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 이거는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자, 사각형이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가 있고, 하나의 대각선이 있고, 요 길이를 이제 P라고 했으니까 나도 P라고 합시다. 여기 P. 그 다음에 또 다른 대각선. 이 녀석이 Q라고 했으니까 나도 이제 Q라고 할게요. 끼인 각을 이제 세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사인 끼인 각. 뭐 이런 것도 이제 증명 과정이 필요한 친구들은 나한테 따로 얘기를 하면 요거 이제 방학 때 수업했던 거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증명 보시고 요 공식도 마찬가지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요 페이지에 암기할 공식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암기한다고 해도 하나, 여기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한다고 해도 8개의 공식을 암기를 해야 이 이후의 것들을 문제를 풀 수 있다. 물론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활용까지 암기를 하겠다고 했으면 거의 20개에 육박하는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고 나는 외우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대표 유형 문제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이제 그랬지, 니네가 이제 이 부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삼각형 ABC를 수도 없이 그릴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BC를 이런 식의 지금처럼 그림이 없잖아. 삼각형 ABC에서 A의 길이가 5고 B의 길이가 4고 A의 각이 60도일 때 코사인 제곱 B의 값을 구하시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그리면 돼요. 그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 많이 그릴 거예요, 너네들. 자, ABC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가 A잖아. 여기가 A 길이니까 여기다가 5 해주면 되고 여기가 B잖아. 마주보는 변이 이제 B니까 그럼 여기에다 4 이렇게 해주면 되고 A 각이 60도래. 여기에다가 60도 이렇게 해주면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코사인 B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B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으라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이렇게 할게요. 저기서 이제 X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60과 5가 마주보는 변으로 세트로 있고 그 다음에 X랑 4가 마주보는 변으로 세트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트들이 사인 법칙에서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 자, 사인 60도 분의 5 한 거랑 자, 요거가 마주보는 변, 그 다음에 사인 x 분의 4 한 거랑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사인 법칙을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인 x는 5분의 4 곱하기 사인 60도다. 그러면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인가? 그러면 5분의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5분의 2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코사인인데 우리가 구한 건 사인이죠. 그래서 저번에 중간고사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이제 개념이긴 한데 중간고사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돼요. 뭐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요 녀석. 이거는 니네가 수능 보러 가서도 쓸 거기 때문에 항상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 그래서 저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문제 따로 얘기해주지 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자리에다가 이 녀석의 제곱을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25분의 4, 3, 12 이거를 이제 1에서 빼주면 이 녀석이 이제 코사인 제곱 x다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은 이제 25분의 13이다. 이렇게 정답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대표형 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의 4점 ABCD에 대하여 BD의 길이가 5고 CD의 길이가 2다. 그랬을 때 DAB, sin DAB를 사용한 것이 10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인 법칙에 의하면 sin DAB 각 분의 자, 그럼 이제 DAB는 얘잖아, 얘. 그러면 얘의 마주보는 변은 5예요, 5. 그래서 이거 분의 5 한 거랑 무언가랑 같다라고 시작도 가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sin DAC인데 DAC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요 얇은 부분. 그래서 저기에서도 이제 sin 각 DAC 분의 마주보는 변은 2죠. 2랑 서로 같다라고 하면 돼. 근데 이게 아니 요 파란색 각은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건 파란색 각은 DAB 삼각형이고 빨간색 각은 DAC 삼각형인데 다른 삼각형에서 어떻게 이걸 같다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인 법칙에 의하면 얘가 이제 이 R로서 항상 같잖아요.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항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AB 삼각형이랑 DAC 삼각형이 지금 가만히 봤더니 반지름을 외접원의 반지름이 똑같은 안에서 만들어진 삼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동시에 써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고요.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in DAC인데 는 5분의 2 곱하기 sin 각 DAB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7이다가 되니까 25분의 7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 생각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너네가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을 적절하게 넣어줘서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기말고사 범위는 다 그래요. 사실 여기도 그렇고 뒤에 수열도 그렇고, 수열도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이 많이 필요하진 않죠. 그 옛날에, 지금은 이제 문이과가 통합됐지만 옛날에 문이과가 나눠져 있을 때 있잖아. 지금 너네가 배우고 있는 게 이과 애들이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배웠던 내용이고, 이 뒤에 배우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문과 애들이 배웠던 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 애들이 배웠던 수학이 초반 부분에 있고 문과 애들이 배웠던 수학이 후반 부분에 있는 건데, 문과 애들이 배웠던 수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운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과 애들한테는 되게 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너무 이렇게 쫄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중간고사 부분이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서 뭐 직선도 긋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네가 어려워하는 게 그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답이 뚝딱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러면 774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시면, 자, 삼각형 ABC에서 5분의 A 플러스 B랑 6분의 B 플러스 C랑 7분의 C 플러스 A랑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딩 때 잘 배운 친구들은 A는 B는 C일 때 요 끝에다가 항상 는 K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풀리죠. A는, 이게 이제 연립하라는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A는 B는 C 이렇게 있으면 끝에다가 는 K다 라고 해서 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는 K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 5분의 A 플러스 B는 6분의 B 플러스 C는 7분의 C 플러스 A는 K다인데, 이때 이렇게 연결해서 3개의 식을 써보면 5분의 A 플러스 B는 K다, 6분의 B 플러스 C는 K다, 7분의 C 플러스 A는 K다가 나와요. 첫 번째 식에서 이제 양변에 5 곱해주면 A 플러스 B는 5K다. 두 번째 식에서 양변에 6 곱해주면 B 플러스 C는 6K다. 세 번째 식에서 양변에 7 곱해주면 C 플러스 A는 7K다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우냐, 이런 거 윤환형이라고 배우는데, 윤환형의 연립.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윤환형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윤환형이라고 하냐면, 얘처럼 이제 이 문자들이 회전하고 있는 형태죠. B, B, C, C, A, A 이렇게 막 문자들이 회전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 미용실 돌아가는 그것처럼 막 회전하고 있죠. 자, 지금처럼 이제 회전하고 있는 윤환형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을 다 더하죠. 그래서 윤환형의 연립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식을 더하거나 또는 곱해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수학 상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 까먹었을게요. 얘 뭐 다 까먹지 뭐. 안 까먹은 놈이 있나. 그래서 요 모든 항을 다 이제 더해주면은 여기 좌변에 A 2개, B 2개, C 2개가 생기니까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다가 생기고, 우변에는 11, 18K다가 돼요. 그러면 이제 2랑 18 약분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K다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 A 더하기 B가 5K잖아. A 더하기 B가 5K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K이려면, 그러면 C는 4K여야 돼.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6K인데 A, B, C를 다 더해서 9K가 되려면 A는 3K여야 돼. 그 다음에 C 더하기 A가 7K인데 A, B, C를 다 더해서 9K가 되려면 B는 2K여야 되죠. 이렇게 이제 A랑 B랑 C의 B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딱 빗금 그어놓은 거 여기까지만 이제 한 거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 이제 이어서 보면은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선생님이 유일하게 외우는 변형 공식이 이거라고.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 대 B 대 C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A 자리에다가 3K, B 자리에다가 2K, 그 다음에 C 자리에다가 4K 해서 K들을 다 이렇게 없애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3대 2대 4다 라고 하는 B가 나와요. 이렇게 풀면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삼각형 ABC에서 A sin A가 B sin B랑 성립할 때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삼각형의 결정이라고 유형명이 정해져 있는데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묻는 거. 이거 니네 시험에서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묻는 문제.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 사인이나 또는 코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텐데 요런 종류의 이제 삼각함수 항을 A나 B나 이런 변의 항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80% 이상은 다들 삼각함수 항을 A, B, C의 변의 항으로 바꿔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sin A다라고 하는 게 2R분의 A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sin B라고 하는 게 2R분의 B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아직은 너네가 이제 암기를 안 했을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를 풀면서 외우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올 때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2R분의 여기 A랑 곱해지니까 A제곱은 2R분의 B제곱이다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양변에 2R 두 개가 이렇게 지워지고 A제곱은 B제곱이 난데 A랑 B는 다 양수잖아요. 변의 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A랑 B랑 같다가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활용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활용이죠. 가끔 고등학생들도 멘붕에 빠지면 삼각형 이렇게 각 두 개 받았을 때 여기 있는 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들 까먹는데 그러지 맙시다. 자, 이렇게 이제 45도 75도 받았으면 여기는 당연히 60도인 겁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저거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놓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B 지점에서 드론까지의 거리. 그럼 B에서부터 드론까지의 거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X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이제 뭐 땅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드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저 삼각형에 집중을 해보면 60이랑 30이 세트고요. 마주보고 있죠. 그 다음에 45랑 X가 세트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각과 대변이 세트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주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 사인 60도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30은 사인 45도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x와 같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x는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인가? 그러면 루트 3분의 60 되고 곱하기 사인 45가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약분해주면 이제 30 생기고 여기 또 유리화해주면 약분되죠. 10 되고 그래서 10 루트 6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간단한 계산은 선생님이 암산을 그냥 했는데 여러분들은 꼭 직접 계산해 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 특수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모르는 친구는 없죠? 지금 끄덕인 은규야. 탄젠트 30이 몇이야? 뭐라고? 뭐라고? 내가 들은 게 실화야? 뭐라고? 그래. 윤영이 알아? 다? 네. 진짜? 코사인 60이 몇이야? 코사인 60이요? 오, 너 알아? 진짜? 사인 60이 몇이야? 안 들려. 뭐라고? 그래요. 서영이 알아? 탄젠트 60 몇이야? 네? 탄젠트 60. 그거 맞추는 힌트를 주잖아요. 뭐라고? 맞추는 바로 줄까요? 어때요? 장난해?
장난하냐고. 탄젠트 30 몇이야? 탄젠트 60 몇이야? 루트 3. 그래. 야, 맞추면 집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알아야 돼. 너희들은 지금 더하기 빼기 하는 것처럼 알아야, 구구단 아는 것처럼 알아야 된다고. 내가 2, 5 그랬는데 10 이러는 것처럼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7, 8? 몰라. 나한테 묻지 마. 자, 여기서 이제 A서부터 E까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369 삼각형입니다. 30도, 90이 있으니까 여기 길이는 이제 얘의 2배인 4가 되죠. 4. 이만큼의 A서 C까지 길이가. 그 다음에 오른쪽도 369예요. 그러니까 여기 얘의 2배가 될 테니까 C에서 E까지의 길이는 6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30도, 오른쪽에 30도, 이만큼이 평각이니까 60도가 빠지니까 여기 있는 각은 120도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볼게. 더 이상 이제 아무 삼각형도 보지 말고 이 빨간색 삼각형만 볼게요. 빨간색 삼각형.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랬는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X라고 할 건데, 지금 보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받았잖아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받았을 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찾아봐라 라고 했으면, 요런 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x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은 76이다가 나오는데 금방 나오죠? 맞나? 그러면 x는 이제 2루트 19다. 이렇게. 그래서 a서부터 2까지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코사인 120도 풀 줄 알아요? 새끼들 이거. 승현아? 자, 승현이한테 물어보고. 저 새끼 눈동자가 그 짧은 순간 안에 한 7번 흔들렸거든? 승현아, 코사인 120 풀 줄 알아? 알아 몰라? 너 중간고사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딱 보니까 얘도 모르는구만. 나 아니? 맞추면 질까요? 자꾸 집에 가겠대. 그럴 거면 집에서 영상 통화로 들어. 좋다. 코사인 120 어떻게 해요, 이거? 코사인 90 곱하기 1 플러스 30도잖아. 곱하기 1이니까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90 곱하기 1 플러스 30은 2, 4분면인데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30도. 그래서 코사인 120도를 마이너스 사인 30도로 문제를 풀죠. 기억나, 은교? 승현이 기억나니 이거? 뻥치네 저 새끼 저거. 고개 움직이는 속도가 기억이 안 나는 속도야. 승현이 이거 배웠던 기억나? 쓸 줄도 알아? 쓸 줄도 알아? 진짜? 험난하겠구만 기말고사. 자, 그 다음에 784 근데 답이 뭐라고요? 2루트 19. 답이 중요하니? 설마 내가 풀어준 거 집에 가서 안 풀어? 아니, 그냥 푸는데. 집에 가서 풀어야 돼. 알겠지? 어떤 문제세요? 두 문제 풀어야지. 안 풀었어 지금까지? 네네, 여기서 푸는데. 좋지. 자,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변 위에 D를 잡을 때 A서부터 D까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요런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A서부터 D까지 길이를 구하기 전에 내가 이제 B나 또는 C 같은 경우의 각을 먼저 선택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나는 B 각을 찾을 건데, 일단 너네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삼각형입니다. 자, 이 파란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삼각형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9잖아.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성립을 하냐면, 7의 제곱은, 자, B에 마주보고 있는 변이 지금 7이니까 7의 제곱은 5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9 곱하기 코사인 B가 코사인 법칙으로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열심히 풀어주면 코사인 B가 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코사인 B는으로 정리가 되어 있던 그 공식 있지?
나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면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나는 이제 안 외운 사람이 푸는 방법으로 푸는 거죠. 어쨌든 똑같은 식이긴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걸 풀어서 내가 코사인 B 값을 찾을 거예요. 언제 하냐 이거? 그러면은 90 코사인 B는 25 더하기 81 마이너스 49네. 그러면 106에서 49 빼면은 57인가? 자, 90 코사인 B가 57이다. 그러면 코사인 B가 90분의 57이다가 나와 이렇게. 자, 아직 안 끝났죠? 우리는 AD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A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는 요 빨간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여기가 AD 길이고, 너네들은 B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B를 안다는 건 B각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B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빨간색 삼각형에서 다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빨간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을 또 써주면 X제곱은 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이번엔 6입니다. 이쪽 변의 길이가 6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B인데, 코사인 B는 90분의 57이다 라고 방금 구하고 왔죠. 그럼 이제 요거 90분의 57 대입해가지고 열심히 풀어서 X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는 루트 23이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7문제 풀었는데 다 공식으로 풀잖아요. 그죠? 공식만 잘 쓸 수 있으면 된다. 아무런 어려운 사고도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얘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유형 8.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인데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문제를 이게 니네가 이제 실제로 시험 보러 갔을 때 니네 시험지에 문제 위에 이 유형명이 써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보자. 일단 그림 생김새를 봤더니 여기에 4, 여기에 3, 끼인각 60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받았을 때에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라 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읽어봤더니 문제 하단에 뭐를 구하라 했냐면 외접원의 반지름 R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자,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과 연관이 있는 문제는 사인 법칙이죠. 그러니까 생김새는 코사인 법칙을 써서 풀어야 되는 삼각형의 생김새를 주고, 실제로 구하라고 하는 건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지 구할 수 있는 거를 줬다라고 한다면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같이 쓰는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아. 그래서 자, B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보면 A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 16 플러스 9 마이너스 12 고마워요. 그러면 13. 자, A제곱은 13. 그러면 A는 루트 13. 이렇게 A 길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A 길이를 얻었더니 요 A랑 여기는 60도랑 마주보고 있는 세트네.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 사인 60도 분의 루트 13을 한 것이 이 R과 같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 루트 13 루트 3이 2R과 같다. 이 끼를 이렇게 약분해주고, 여기서 이제 R을 유리화를 통해서 구해주면 3분의 루트 39다. 이렇게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결정 문제인데, 삼각형의 결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했냐면은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이런 삼각함수들을 A나 B나 이런 변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다라고 했어요. 대부분. 무조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요 도전을 제일 먼저 해봐야 돼요. 그럼 이제 sin A, sin B, sin C를 다 죄다 바꿀 거야. 죄다. 그래서 자, sin A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sin A는 2R분의 A죠. 그 다음에 sin B는 2R분의 B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코사인 C입니다. 코사인 C. 자, 요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에요. 그럼 코사인 C는 요거를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저기다가 다 넣어주면 더 이상 삼각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세변의 기기로만 요 식을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R분의 A는 2 곱하기 2R분의 B 곱하기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돼요. 그 왼쪽 오른쪽에 2R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주고,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2 지워주고,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B를 지워주고, 양변에 A 곱해서 A제곱은으로 만들면 이것도 지워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A제곱 A제곱 지워지고, 그러면 결론은 B제곱과 C제곱이 같단데 B랑 C는 양수기 때문에 B랑 C랑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B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죠. 요거 이제 처음 수업 듣는 친구들은 여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너무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너희들은 감도 못 잡겠거든.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너네가 지금 첫 수업이고 공식을 안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을 이제 다 외우고 난 다음에는 되게 쉽게 풀립니다. 공식 외우는 꿀팁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어디 수첩 같은 데다가 적어놓고 그 집에 있는 화장실 변기 뒤에다가 두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똥 싸러 갈 때 핸드폰 들고 가지 마시고 빈손으로 들어가서 똥 싸는 동안에 외우시면 됩니다. 나는 학생 때 그렇게 외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코사인 법칙의 활용 798번. 자, 문제 쭉 읽어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0에 5에서 출발해서 A, B가 동시에 출발했는데 그 두 자전거의 경로상의 각도가 120도가 된대요. 직선도로를 달리고 있고요. A, B가 각각 초속 5m, 초속 3m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리는데 중요한 건 여기 나오죠. 10초 후. 자, 10초 후. 자, A는 1초당 5m, B는 1초당 3m를 가고 있으면 10초가 지났을 때 A는 50m를 갔을 것이고 B는 30m를 갔을 거예요. 저기 이제 5A에다가 50, 5B에다가 30을 적어놓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두 자전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선을 하나 이렇게 쭉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자전거 사이의 거리인데 가만 보니까 이게 삼각형이네. 그죠? 그럼 요 삼각형에서 요쪽 변의 길이를 찾으라는 거니까 내가 여기를 x라고 하면 자, 양쪽 옆의 변의 길이를 알고 끼인 각을 알 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찾아라 라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이구나 생각해주면 되고, x제곱은 5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0 곱하기 30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코사인 120은 또 아까 했던 것처럼 90 곱하기 1로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열심히 푸시면 x는 70이다가 나와요. 뭐 이런 답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유형이 17까지 있네. 아휴. 자, 넘어갑니다. 자, 유형 11번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A는 5, B는 8, 그 다음에 넓이가 10루트 3일 때 C의 길이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근데 삼각형 그림이 없잖아. 그러면 삼각형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A, B, C. 실제로 얘가 얘기한 길이랑 완전히 안 똑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A의 길이를 5, B의 길이를 8. 그래도 그려놓고 보는 거랑 안 그리고 생각하는 거랑 그 생각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려놓고 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C의 변의 길이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C변인데
C변의 길이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를 해준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넓이랑 관련된 공식은 이제 사인이랑 연관이 깊었잖아요. 내가 뭘 찾을 거냐면은 넓이가 10루트3인데 이 10루트3이라는 넓이는 어떻게 나왔냐면 2분의 1 곱하기 한 변 곱하기 다른 변 곱하기 끼인각 사인 C로부터 찾았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C각을 알 수가 있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거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를 그렇게 약분해주면 4되고 뭐 2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사인 C다가 나오죠. 자,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인데 2분의 루트 3은 특수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가 몇 도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냐면 여기가 60도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특수각이 나오면 땡큐인 거야. 특수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특수각이 안 나오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이거 이용해서 코사인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감사하게도 특수각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가 아니어도 코사인 C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건 그냥 찾을 수가 있죠. 저희가 60도니까. 자, 그럼 코사인 C가 2분의 1이다를 이용을 해서 C를 찾을 건데 지금 저 삼각형 생김새를 보니까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찾으라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C 코사인 C 자리에는 2분의 1 넣어줘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C는 7이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 정답이 4번 이렇게 되죠. 그냥 공식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이 공식 저 공식 열심히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요 삼각형의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ABC 삼각형을 봤더니 여기 왼쪽 밑에가 30도 오른쪽 밑에가 30도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위에는 120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 각을 모두 안다 라고 깨달아야 돼요. 삼각형의 세 각을 모두 안다. 그리고 지금 요 5라고 하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라지 R도 5라고 알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2R 제곱 곱하기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C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삼각형의 세 각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의 공식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죠. 근데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 공식 속에다가 열심히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25 곱하기 sin 30도 곱하기 sin 30도 곱하기 sin 120도 요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sin 120도는 이제 아까 코사인 120도 했던 것처럼 90 곱하기 1 그걸로 바꿔주시면 되고 요거 계산해주시면 이제 4분의 25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뭐 하나 사용이 안 되는 공식이 없습니다. 지금 공식들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식들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공식만 암기하면 쉬워요. 계속 강조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에서 저기 이제 가로의 길이가 2루트 11, 세로의 길이가 2루트 5, 높이의 길이가 루트 5일 때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각형 AFC는 요 속에 들어있는 요 살색은 요즘에 좀 인종차별이라 그러던데 살구색 요 살구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 살구색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C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F 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 각각의 삼각형들에서 피타고라스를 다 써주면 요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 A서부터 F까지의 길이도 2루트 11과 루트 5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죠. 44 더하기 5 해가지고 A서부터 F까지의 길이가 7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F에서 C까지의 길이도 여기 2루트 5와 루트 5의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20 더하기 5에서 C에서 F까지의 길이는
5다 이렇게 나오고요. A에서 C까지의 길이도 2루트 11과 그 다음에 2루트 5의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되죠. 44 더하기 20 해주면 8이다. 여기가 이제 8이다. 자, 이제 저 살구색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다 찾았어요. 그냥 피타고라스 3번만 써주면 세변의 길이가 다 나오고, 하지만 세변의 길이만 알고 있지 우리가 얘가 직각삼각형인지도 모르겠고 직각삼각형이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게 크기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의 헤론의 공식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헤론의 공식을 이제 쓰려면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필요하죠. 이거를 이제 S라고 하죠. 그러면 2분의 8 더하기 7 더하기 5가 필요하고 10 나옵니다. 10. 자, 그러면 이제 S는 10이다가 나왔고, 헤론의 공식이 어떻게 됐어? 넓이는 루트 S 곱하기 S 빼기 A 곱하기 S 빼기 B 곱하기 S 빼기 C였잖아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0 곱하기 10 빼기 8 곱하기 10 빼기 7 곱하기 10 빼기 5. 그래서 이제 10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 자, 삼각형 ABC에서 딱 여기까지 딱 봐요. 삼각형 ABC에서 요만큼만 딱 봤을 때 삼각형이 없어. 그지? 그러면 그려. 알겠죠? A, B, C 그리세요. 자, AB의 길이가 루트 5래. 실제 이거 길이랑 맞지 않아도 돼요. 또 지나치게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BC의 길이가 4래. 여기가 4. AC의 길이가 X래. 여기가 X. 이렇게. 그때 이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의 X의 값을 이제 차례대로 구하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여기 있는 요 B, 내가 모르는 각이지만 B라는 각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B가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한 변 곱하기 다른 변 곱하기 끼인 각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구해놓고 봤더니 2분의 1도 상수고 루트 5도 상수고 4도 상수인데 변수는 사인 B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넓이의 최대 최소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사인 B가 결정한다 이거야. 근데 너네가 이번 중간고사 때 사인 어떤 수는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변수 사인 B의 최대 1일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때의 X의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넓이의 최대값은 사인 B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한 2루트 5가 바로 넓이의 최대값이고, 그때의 X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X값을 구해보면은 사인 B가 1일 때의 X를 구하라는 거잖아. 사인 B가 1일 때의 X.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사인 값들 중에서 사인 어떤 수를 했는데 1이 나오는 그 B는 90도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요 B가 수직이구나. 그럼 뭐 이 정도는 좀 많이 오류가 생겼으니까 다시 그려도 되잖아. 얼마 걸리지도 않고.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4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피타고라스 써주면 X의 길이 금방 나옵니다. 5 더하기 16 해주면 되니까 루트 21이다. 그래서 그때의 X의 값은 루트 21이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힘냅시다. 2문제 한다고 집 가는 거 아닙니다. 3문제네요. 3문제. 어? 뭘 왜요야? 3문제 하면 될까요? 안 간다고. 네, 2문제 남았습니다. 힘냅시다. 이러면 꼭 너 같은 놈이 그럼 2개 하면 집에 가요? 꼭 이런단 말이야. 왜 집에 안 가는데? 문제를 풀어야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자,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에서 AB의 길이가 6이고, BC랑 CD는 8로 그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B랑 D 각이 똑같이 60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런 모양의 사각형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하는 건 배우지 못했으니까 여기다가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 보조선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넓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한번 넓이를 구해볼게요.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한 변 곱하기 다른 변 곱하기 끼인 각 사인 60도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사인 60도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4, 2, 12 루트 3.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녀석이 12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될까? 여기 지금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8, 여기가 8이다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거나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아야지 또는 저기에는 뭐 다른 각의 크기를 알거나 그래야지 이제 삼각형의 넓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선생님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여기 AC의 길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AC의 길이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도다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6 더하기 64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겠네. 이거 더하면 100이니까 100에 48 빼면은 52. 여기가 이제 루트 52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여기가 저희가 이제 루트 50이다라고 찾았을 때 이번에는 요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를 내가 뭐 A라고 할까요? 저기를 A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2의 제곱은 52는 A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8 곱하기 또 코사인 60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코사인 60도랑 2랑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 52는 A제곱 플러스 64 마이너스 8A다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8A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12는 0이다가 되고 인수분해 해주면 A-2 곱하기 A-6은 0이다여서 A는 2거나 또는 A는 6이다가 되는데 AD는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6이다고 저기다가 이제 6을 집어 넣었으면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랑 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합동입니다. 6, 60도 8 6, 60도 8 합동이에요. 합동은 넓이가 같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도 똑같이 2루트 3이야. 그래서 사각형 전체의 넓이는 그러면 2루트 3의 2배인 24루트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요거 무슨 합동이라 그러지? SAS 합동이라 그러죠.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래서 열심히 풀었는데 합동이어가지고 좀 맥 빠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합동이 나오면 땡큐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주어져 있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었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세타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의 2배이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의 2분의 1이 빠진 넓이는 AB 사인 세타다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5랑 3은 준비가 됐는데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을 찾기 위해서 마주보고 있는 곳에 있는 7을 이용을 할 건데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7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B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사인 B를 찾으면 사인 B도 나오죠. 응?
2분의 1이 어딨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에요? 여기? 2인데? 코사인. 아, 코사인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아니에요? 몰라, 나 풀어봐야 돼. 풀 건데, 열심히 풀어야죠. 열심히 합시다. 자, 30 코사인 B는 미리 풀었어? 집에 안 들어가요? 25 더하기 9 빼기 49? 이렇게 되나요? 맞냐, 이거? 맞죠? 네. 그럼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5. 우와, 어떻게 알았냐? 저는 밑에 공식을 풀었거든요. 밑에, 변형. 아, 사실 안 해보신 거. 오케이. 알았어요. 이거 봐.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외우라. 하지만, 나를 외우게 할 생각은 접어라. 내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이 나를 외우게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를 외우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건 접고, 여러분들은 그 변형 공식을 써시면 됩니다. 화장실을 접어서 화장실 놔두시는 게 어때요? 안 돼. 안 돼요. 변비 걸려. 자, 코사인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항상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그러면 사인 제곱은 이제 4분의 3이다. 그러면 이제 사인은 2분의 루트 3이다가 이렇게 나오죠. 자, 사인 값 나왔습니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요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5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5 루트 3이다. 이렇게 평행사 변형 넓이가 나오고요. 자, 라스트 팡이네요. 라스트 팡. 자, 이번엔 대각선의 길이를 받았을 때입니다. 대각선의 길이를 받았을 땐 다시 그게 부활하죠. 2분의 1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A, 그리고 이렇게 그은 것의 길이가 B다라고 했을 때, 끼인 각이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넓이는 2분의 1 대각선 다른 대각선 사인 세타. 요거 암기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A에서 C까지의 길이는 5다라고 받았는데 B에서 D까지 길이가 필요하거든. 근데 BD 길이를 찾으려고 봤더니 요렇게 보시면 이게 369 삼각형입니다. 수직이고 30도이고 60도겠죠. 그러면 B에서 D까지의 길이는 3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뚝딱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두 대각선과 그 끼인 각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끼인 각은 항상 예각 사용해줘야 됩니다. 혹시 둔각 줬으면은 그 건너편에 있는 예각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뭐 좀 고칠수록 글씨가 엉망이야.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열심히 푸시면 4분의 45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